Calling in progress 연결되었습니다. 소영, 안녕하세요. 소영아, 네, 잘 살았어? 네. 호스트 권한 드릴게요. 호스트 권한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회사? 네, 오늘은 회사 일 끝나고 지금 집에 있어요. 아이고, 여유롭지? 요즘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네요. 그러게. 저번에는 참 거시기 했었는데, 그지? 그러게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진짜? 그러게요. 저번 주에 호스트 한번 스터디 쉬었더니 응, 되게 널널하네요. 뭐 한다고? 널널하네요. 저번 주에 한번 놀라지? 쉬었더니. 네. 그래.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잘 돼 가니?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올리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어디 VM에다가 올렸다고? 네. 오, 대박. 성공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올리는 방법의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하고선 다음날 켜보면은 망가져 있어요. 다음 날 되면은 깨져 있지. 네. 연결이 안 돼 있고. 네. 그거 껐다 켜서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 그거 소영아 있잖아. 네네. 토큰이 24시간밖에 안 가서 그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다음날 보면 깨져 있고, 다음날 보면 깨져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토큰을 다시 해가지고 조인트 걸어야 될 거라마. 그렇구나. 응. 그러니까 아, 정상적으로 잘 해놓은 상태인 거야. 그렇구나. 응. 네, 그렇다면 성공했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워크노드도 다 붙인 거지? 네네. 그거 쉽지 않았지. 네, 정말, 딱 네. 난 레디에서 레디 되는 순간 기분이 어땠니? 진짜 근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맞아. 거의 2주 동안 붙잡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2주면 뭐 저 고생했네. 2주 정도 붙잡고 있었죠. 나 1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지. 그게 그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응. 음, 그렇게 해서 조만간, 네, 그렇게 해서 워크노드로 붙이고 이제 뭐 마스터에서 이제 막 실행해보고 테스트를 하잖아. 네. 그럼 이 케이스든 A 케이스든 그 원리가 눈에 이제 확 들어온다니까. 근데 음, 그거 모르고 이 케이스 쓰는 애들은 아이씨 이게 뭐야, 내부가 어디가 고장난 거야, 어디가 말썽인 거야, 네트워크가 네, 어디가 문제인 거야, 일부가 네네, 뭐야, 이렇게 네. 된다니까. 음, 음. 그러면 이제 거기다 마음껏 팟 올려가지고 엔진엑스 올려서 테스트하고 마음껏 막 프로메테스도 올리고 막 될 거리지. 왜냐면 도커에 있는 명령어가 어려운 게 네, 아니니까. 도커 런 네. 우분투 찍 올리면 쭉 올라가고, 도커 런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독거 명령어대로 해보려고, 음, 네, 꺼놓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켜면 망가져 있고. 다시 올리고 또 다음날 켜면 망가져 있고 이래가지고 음,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어요. 음. 정상이야. 어차피 그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테스트를 해서 샷 찍어서 쭉 올려놓고 그렇게 어, 해야 돼. 시간은 하루 정도밖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스터디에서. 언제 오냐? 내년에 좀 와야지. 가야죠. 벌써 내년. 정원이는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있는 쪽으로 취업하는데.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얘기 들었는데 얘기했나? 저번에 네 말씀해 주셨. 에? 음, 얘기했구나. 그래. 효성이는 뭐 후지째 갔다고 하고. 맞아요. 왜 음, 후지츠였을까요? 그래도 오피보단 낫다 싶어서 후지츠로 음, 가라고 했어. 후지지만 레퍼런스 일단 쌓고 1년 있다 와 이렇게 했지. 음, 음, 그렇구나. 다른 오늘 분들은 아직 안 들어오시네요. 9시잖아. 네. 들어오겠지 이제. 음, 음,
방 개설됐으니. 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좀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래. 오버로 누구십니까? 네. 예, 접니다. 누구? 어, 음성 안 들리세요? 아, 상희님이구나. 예, 예. 인사해. 아, 예, 소영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에 꽃 소영 씨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 혜은이. 아, 레디스 관련해서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음, 얼마나 준비를 잘했나 모르겠네. 정원아 안녕. 승훈이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잘생겼다. 네? 아이고 잘생겼다. 키워드 던진 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네? 키워드 던진 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지금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되게 아. 많네요. 재밌는 게 되게 많아 보여요. 야 그거 자료도 다 받은 거니 메일로? 네, 메일로 다 받았어요. 아 잘했다. 재밌는 거 많을 거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해서 이번에 테라폼 대신에 할 수 있는 그게 POC가 7월 달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젠킨스랑 뭐 아까 전에 키워드 던졌던 거 있으니까 디딤 네. 365보다는 아마 100배 정도는 아유, 100배 그 이상이죠. 에이 디딤 365보다 한 200배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 1년 안에 진짜 거기 다 휘잡고 그래야 된다. 네. 소영이도 빨리 와야 될 텐데. 잘 들리시나요? 그러니까요. 잘 들려요. 누구세요? 아, 네. 이거 이번에 발표하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승훈이 안녕. 안녕하세요. 진사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소리 좋네. 감사합니다. 저거 누구야? 저거 뭐냐? 준필 누구십니까? 아우씨 이거 이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름 좀 씁시다. 이름 저거 뭐지? 소영아 이거 저거 권한 줘야 되잖아. 저기 네. 승훈이한테 제어권 아. 좀 넘겨줘. 아, 네. 아, 지금 제가 아니고, 나한테 줬지? 네, 아. 호스트 넘겨가지고 저는 못하네요. 네, 호스트 좀 받아서 넘기겠습니다. 호스트가 백승훈. 호스트 만들기. 승훈아 예. 받았니?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화면 공유부터 일단 부탁드립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자, 다 들어왔나?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기 아니구나. 이 방이 아니네. 지금 누구냐? 저기 야근 갑자기 잡힌 범수랑 줄기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나? 자, 1분 남았으니까 1분 있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은 뭐 지금 현재 녹화 중인 상태인 거고 금일 수업은 승훈이가 레디스 관련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도 좋긴 한데 비대면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다들 편하게 집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 모인 것 같으니까 못 들은 사람들은 녹화본을 보고 시작하시죠, 승훈 씨? 지금 화면 PPT 잘 보이시나요? 네, 레디스라고 잘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가요? 이대로 이거 슬라이드 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기본 화면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F5번 누르면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러면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아,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문제 없어 보여요. 아, 잠시만요. 다시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때요? 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오늘 레디스 관련해서 음, 발표를 준비한 백승훈이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씨가 좀 아니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시에 대해서 캐시가 뭐냐,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왜 이러지? 네, 일단 캐시가 뭔지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톰캣 서버 두 개랑 레디스 한 대 이렇게 구성해서 세션 클러스터링을 직접 구성을 해봤고요. 이건 이따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후에 레디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이제 이 발표의 주가 될 부분인데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데이터 입출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샤딩, 그리고 노드 추가, 리밸런싱, 노드 삭제할 때, 그리고 클러스터 해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온 데이터를 어떤 공간에 저장해서 다음에 읽을 때는 빠르게 결과값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어떤 스토리지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랑 다르게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고 저장하고 쓰고 이런 걸 쓰고 읽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장애가 나면은 서버 전원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휘발성이니까 메모리도 날아가서 그 안에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매 시스템, 뭐 예매하는 그런 홈페이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캐시를 사용할 때 고가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보통 이런 구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은 만약에 캐시가 없고 DB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웹서버랑 DB 간에 이렇게 계속 트랜잭션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디스크에 액세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하가 많아지면 당연히 상당히 느려지겠죠.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캐시를 갔다 오면은 같은 요청이 여러 번 오는 경우 캐시 서버에서 이렇게 결과값을 받아서 웹서버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거고요. 동시에 이렇게 같은 값을 여러 번 주면 캐시가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DB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그림을 좀 보자면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 요청을 던지고 서버가 보니 기존 요청이 캐시에 있다고 하면은 이걸 캐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던져주고, 이렇게 캐시 저장소에 있을 때 캐시 히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정보가 없어서 DB에다가 쿼리를 하게 되면은 캐시 미스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캐시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멤캐시D랑 레디스가 있고, 그 아마존에서도 관리형 일러스틱 캐시 중에 이제 멤캐시랑 레디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캐시 관리 측면에서는 멤캐시 같은 경우에는 LRU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latest recent 뭐 해갖고 그러니까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 쿼리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적게 쿼리된 데이터 그것부터 삭제를 하는 알고리즘을 LRU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기반, 그러니까 인메모리 DB라 보니까 메모리가 디스크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용량이 다 차게 되면은 최근에 쿼리 요청 온 것 중에서 가장 적게 온 쿼리 데이터부터 삭제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을 LRU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데이터만 캐시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LRU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총 6가지 데이터 추출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캐시와 다르게 스트링뿐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도 캐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캐시는 지속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의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얘는 서버가 다운되면 그냥 그대로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해갖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 때 동시에 디스크에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좀 불의의 사고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자면은 memcache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 기동시킬 때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당 스레드 하나가 아니라 멀티 스레드로 지원을 해서 트래픽이 많이 몰려도 안정적으로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반면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맨캐시보다는 안정적이진 못하지만 일단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고 유사시에 메모리 데이터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면은 맨캐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하고 이 문자열만 캐시한다는 게 결국은 키밸류 타입만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레디스는 6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오브젝트를 캐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메모리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파편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메모리를 2배로 사용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레디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쓸 때 그 부모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로 분기를 해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10기가짜리 쓴다 그러면은 자식 프로세스까지도 생겨야 되니까 20기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를 2배로 사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캐시와 다르게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싱글 스레드라는 것 때문에 트래픽이 몰렸을 때 응답 속도가 다소 좀 불안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 사례를 보면 맨캐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향상시킬 때 그러니까 웹하고 DB 뭐 이런 뭐 API나 뭐 이런 애들이랑 통신 속도를 향상시킬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메모리가 날아가도 원본 데이터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날아가면은 메모리가 날아가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뭐 티켓팅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나 특정 기능, 그러니까 뭐 굳이 꼽자면 톰캣 세션 클러스터링 뭐 이런 기능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캐시가 웹서버 밑에 웹서버 밑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는 톰캣 2대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레디스 캐시를 띄워서 세션 유지하는 걸 좀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톰캣이 다들 아시겠지만 세션 클러스터링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WS도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로드 밸런스에서 스티키 세션을 활성화해서 세션을 유지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번 웹서버 뭐 1, 2, 3, 4, 5가 있다고 하면은 웹서버 1번에 한번 세션이 붙으면은 나머지 2, 3, 4, 5가 되게 유효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번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톰캣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그냥 톰캣 세션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톰캣 A, 톰캣 B가 있으면은 네트워크 통신을 해서 세션을 하나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멀티캐스트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AWS VPC에서는 아직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기도 하고 설사 그것을 우회해서 소켓 세션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요청량이 많을수록 소켓 서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지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해서 부하가 걸리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좀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톰캣 사이에 레디스 서버를 하나 두고 레디스 서버를 세션 저장소로 삼아서 세션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구성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톰캣 서버 2대가 있고 그 밑단에 레디스가 있고요. 이 레디스에만 톰캣에 접속하는 세션을 저장해서 세션을 유지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이거 로드 밸런스로 붙여놓은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톰캣 서버 2개를 일단은 이쪽으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세션 정보가 아까 제가 실험한 거 다른 로드 밸런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까 봐 좀 여러 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보이시면은 일단은 최초로 세션이 붙어 있는 거고 처음 세션이고요. 보시면 서버 IP가 93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93번으로 IP가 되어 있는 건 이 통캣 1번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세션이 레디스에 저장돼 있어서 세션이 클러스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붙어 있는 통캣 서버가 장애가 생겨서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통캣 2번으로 분기를 시켜줘도 이거는 이 세션 아이디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통캣 1번을 지금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시키고 30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대로 더 치고 뭐 헬스 체크가 됐겠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IP는 바뀌어야 정상이겠죠. 네, 보시면은 아까 93번 IP였는데 8번 IP로 바뀌었고, 이 8번 IP는 이 통캣 2번에 해당하는 IP고요. IP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오토스케일 같은 거 할 때 되게 우리 뭐 SAA 뭐 아키텍트 시험 준비하고 할 때 오토스케일 같은 거 막 되게 당연하다듯이 말하고 막 되게 뭐 엄청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구성되고 막 그렇게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취업하기 전에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토스케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일단 세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굳이 레디스 안 쓰더라도 일단 세션 클러스터링이 된 상태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만든 김에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아까 그런 사고가 있을까봐 클래식 로드 밸런서로도 만들어보고 NAB도 만들어보고 ALB도 만들어봤는데 뭐 다 똑같겠죠. 뭐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접근하는 로드 밸런서가 다르잖아요. 달라갖고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새로 고침해도 유지는 되죠. 계속 이런 게 세션 클러스터링입니다. 카운트 수는 새로 고침할 때보다 계속 올라가는데 세션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걸 세션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캐시 설명해서 아까 맨캐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방금 통캣 세션 클러스터 레디스를 사용한 통캣 세션 클러스터링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레디스 발표로 넘어가자면은, 일단 레디스는 이제 키밸류 값 기반의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키밸류 기반이라는 거니까 NoSQ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쿼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메모리 속도가 더 빠르니까 상당히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해갖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 때 디스크에도 같이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버가 죽어도 디스크에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맨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RU 알고리즘, 그러니까 최근에 쿼리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히트수가 낮은 데이터부터 삭제하는 그런 알고리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노 에빅션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 이 노 에빅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를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다 차서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를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가 다 차면은 새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이터는 쓰지 않고 그냥 버리거든요. 이걸 이제 OOM,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오류를 반환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버리게 되는데, 이게 아마존에서 일라스틱 캐시 포 레디스를 사용해도 이 에빅션이라는 매트릭이 있어요.
이 속성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레디스를 운영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6가지 이런 메모리를 공간 확보를 위한 데이터 삭제 정책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마음 같지 않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메모리를 쓸 때 부머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2배로 사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디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정책이랑 리눅스 OS 자체에서 메모리를 다루는 정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레디스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옵션을 줘서 메모리 오버커밋 설정이 필요하고요. 커널 건드리는 거죠. 오버커밋 설정이 필요하고, 이런 명령어로 통해서 이렇게 다른 메모리 정책을 OS 서비스 간의 다른 메모리 정책을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레디스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로 넘어가자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마스터가 장애가 나면은 마스터에 붙어있던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승격이 돼서 클러스터가 유지되는 구조이고, 근데 만약에 이 슬레이브는 없다 치고 마스터 3개로, 마스터 3노드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 마스터 하나가 죽으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단지 이 레디스 클러스터링이란 거는 마스터 슬레이브 간의 페일오버를 지원하는 거지, 마스터 간에도 이렇게 마스터 간의 페일오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스터 간의 페일오버까지 지원을 하게 하려면은 레디스 클러스터에다가 더해서 레디스 센티넬이라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총 슬롯이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스 하나에는 16,384개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이렇게 마스터를 3개로 두고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16,384개를 3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번부터 5,000번, 얘는 5,000번부터 1만 번, 1만 번부터 1만 5,000번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서버 구성했던 것들을 다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이런 클러스터 구축을 이런 식으로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간에는 페일오버가 없어갖고 그냥 가임을 하나에다가 몰아놨고요. 페일오버가 되는 구간은 마스터 슬레이브 이 관계이기 때문에 마스터랑 슬레이브 다른 AZ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안 그룹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레디스가 사용하는 포트는 6379번 포트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6379에다가 1만을 더해서 16,379를 허용해야 한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드 간에도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죽으면은 얘가 죽고 얘가 마스터로 승격이 되려면 서로 통신이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노드 간의 매니지먼트 통신을 하는 포트가 1000번을 더해서 16,379번 포트로 서로 노드 간에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379번이랑 16,379번 포트를 보안 그룹에다가 자기 보안 그룹을 참조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들은 그냥 일단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명령어들을 넣은 거고,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제가 구축했던 거는 사정이 좀 안 돼갖고 AWS에다 구축한 게 아니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구축을 한 건데, 어차피 네이버 클라우드나 AWS가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CentOS는 기본적으로 SE 리눅스가 디세이블 돼 있고, 아마존 CentOS는 이네이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EC2에서 작업을 한다 해도 그냥 작업하기 전에 그 SE 리눅스만 끄고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저처럼 구성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주자면 SE 리눅스라고 하면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려고 지금 SE 리눅스를 제거하고 설치했다는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8번 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레디스에 6379 있는 포트를 쓰고 플러스 10,000번이라는 포트를 쓰는 거는 뭐 이를테서 예를 들면 제이보스에서도 뭐 이렇게 스탠드 언론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10,000번 포트를 더 해서 클러스터링 묶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6379 포트와 16379 포트 그렇게 쓰는 개념의 클러스터링이라고 이해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비 포트로 6379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링에서 다음 거를 이제만 죽었을 때 다음 거를 뭐 포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16379를 대체해서 쓴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 싶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포트가 왜 10,000번을 저렇게 플러스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하면 아니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웹서버에서 레디스로 요청을 하는 거는 6379번이고요. 2번 6379인데 얘는 마스터이고 슬레이브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네들 간의 통신은 여기 6379번에 10,000번을 더한 16,379번 포트로 통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뭐 토포트예요,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잠깐 넘어가시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그냥 따라 그냥 복사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CentOS에다가. 이건 넘어갈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6개를 만들었잖아요. 서버 6개에다가 하나하나 레디스를 다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레디스 설치하는 명령어고 여기까지가 여기도 써놨지만 제가 6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6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서버 하나당 한 번씩 총 6번 반복을 하고 다 한 다음에 아무 노드나 들어가서 이 명령어를 때리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때리면은 이게 레디스 3.0 버전까지는 그게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되게 복잡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명령어 여러 번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레디스 5.0 버전 이상부터는 그냥 레디스 CLI 차원에서 그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노드나 들어가셔갖고 이거 때리면은 자동으로 그냥 마스터 슬레이브 다 잡아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플리카가 1이라고 써 있죠. 이게 각 마스터 노드당 슬레이브 노드를 몇 개씩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그런 숫자고 여기다 1번이라 했던 거는 6개 중에서 3노드를 마스터로 하고 나머지 레플리카가 1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갖고 자동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최소한 마스터 노드는 3개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누가 장애가 났는지 판단을 할 때 정격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2개만 갖고는 클러스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클러스터링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 때려서 클러스터 구성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명령어가 나오고 클러스터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접속을 할 때는 레디스 CLI에다가 대시 C를 하면은 클러스터로 접속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들어가서 클러스터 인포 명령어를 때리면은 이렇게 클러스터 상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냥 OK 상태 보시면은 아 클러스터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노드 구성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클러스터 노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때리면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보이시라고 반으로 잘라놨고 보시면은 누가 마스터고 누가 뭐 어떤 마스터에도 어떤 슬레이브인지 다 정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73번하고 184 IP를 가진 애들이 각각 마스터 슬레이브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샤딩이나 리밸런싱 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미 명령은 되게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입력 출력 같은 경우는 좀 거창하긴 한데 제목이 그냥 하나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한 노드에 그러니까 레디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서 이 콜 명령어를 붙이게 되면은 한 번에 모든 노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는 56번 노드의 6379번 포트를 통해서 명령어를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IP는 여기에다가 키를 세팅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노드에 6379번 포트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명령, 그런 의미이고, 아무튼 헬로우라는 키를 세팅을 하면 이 6개 중에서 3개의 마스터가 있고 3개의 마스터 중에서 랜덤하게 어떤 하나가 오케이 사인을 주게 되고, 그래서 세팅한 키를 get 명령어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 받아왔던 173번 IP를 가진 노드에서 헬로우라는 것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마스터가 관장하는 슬롯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173번 마스터 노드가 관장하는 슬롯에 배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이제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에 페일오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실험해 본 거고요. 이 디버거 세그포트라는 게 이제 디버깅 할 때 좀 쓰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 명령어를 때리면은 해당 노드가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노드에 들어가서 이 디버거 세그포트라는 명령어로 서버를 내리게 되면은 이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 클러스터 상태를 보면은 스테이터스 상태가 오케이죠. 그러니까 슬레이브 노드가 하나 죽어도 클러스터는 유지가 된다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페일이라고 보이는데 슬레이브는 계속 유지가 슬레이브 하나가 페일이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슬레이브를 다시 살리고 일단 다시 되살린 겁니다. 다른 거 해보려고. 이번에는 마스터를 죽여볼 건데요. 똑같이 마스터 노드에 접속을 해서 디버거 세그포트 명령어로 노드를 강제로 내리면은 역시 마스터 노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전체 상태는 오케이죠. 근데 세부 정보를 보면은 마스터는 페일이고 이 마스터의 슬레이브였던 슬레이브 노드가 마스터로 승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간에만 페일오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또 다른 거 해보려고 죽인 것도 다 살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IP, 그러니까 83번 IP를 가진 또 다른 새로운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명령을 쓰게 되거든요. add 클러스터 add 노드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에 있는 IP는 제가 이 경우에는 이쪽에 접속을 해서 이 IP에 이 포트를 가진 노드를 새로 노드로 추가를 시키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노드를 추가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스터 노드가 추가되어 있긴 한데 슬롯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슬롯이 연계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롯이란 게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마스터 노드라는 노드가 슬롯이 하나도 없으면 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딩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샤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슬롯을 옮기는 겁니다. 다른 데로.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샤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샤드 명령어를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형 스크립트로 나와요. 대화형 화면으로 나오고 슬롯을 몇 개를 옮길 건지 그냥 저는 3개 옮겨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슬롯이 옮겨질 노드의 아이디, 아까 되게 복잡했던 것 중에서 아이디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새로 추가한 마스터 노드의 아이디를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슬롯을 3개를 슬롯 만약에 380 중에서 3개를 가져올 건데 3개를 받아올 노드는 지정했으니 어떤 노드에서 가져와야 되냐를 지정을 해야 될 거고, 그걸 이제 소스 노드라고 하는데 이 소스 노드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all 명령어도 가능하고, 이 all이라는 거는 이제 랜덤하게 3개를 가져오겠죠. 어떤 노드에서든 간에 all 명령어를 하고 결과를 보면 수동적으로 다 하고 어떻게 하고 y를 누르면 yes를 하면은 이런 명령어가 되게 엄청나게 많이 뜨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료가 되었을 때 다시 명령을 통해 보면은 아까 3개 지정했는데 2개만 왜 2개만 옮겨졌는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지정된 숫자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아까 2개를 받았으니까 3개를 받았는데 5361번 슬롯부터 5462번 슬롯까지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마스터 노드에 페일오버를 시킬 슬레이브 노드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런 명령어를 치게 되는데 이게 마스터 노드의 아이디거든요. 근데 이걸 적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노드의 슬레이브 노드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보드 처리를 해놨고요. 이 명령 후에 다시 클러스터 노드 명령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 뭐 성공적으로 추가가 돼 있어서 총 마스터 네노드에 각 마스터 노드에 슬레이브 하나씩 총 슬레이브 4대 총 8개의 노드로 레디스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슬롯 3개를 옮겼잖아요. 근데 총 16,384개 포트가 있는데 3개의 슬롯만 갖고 있는 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슬롯을 좀 재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슬롯을 재분배하는 게 이제 리밸런스라는 작업인데,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결과값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모든 작업 끝나고 명령어 통해서 확인하면은 아까 3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좀 나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제가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리밸런스 명령으로 때리면은 클러스터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슬롯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 같은 것도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 아까 새로 추가했던 마스터 노드 삭제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마스터 노드가 갖고 있던 슬롯을 다시 다른 어떤 노드로 옮기고, 삭제할 마스터 노드가 갖고 있는 슬롯을 빵개로 만든 다음에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제가 스크린샷을 못 찍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아까 그 리샤드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명령으로 치고, 이제 4096개를 아까 리밸런스 통해서 받아왔으니까 4096개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받을 거냐,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거 제가 아무거나 찍었고요. 소스 노드는 당연히 삭제할 노드가 되는 거고, 이 명령을 통해서 슬롯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연계죠. 삭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삭제를 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리샤딩을 통해서 슬롯을 연계를 만들면은 아까 마스터였던 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슬레이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슬롯이 없는 거는 그냥 마스터로 그냥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부 알고리즘 상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슬롯을 연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del 노드 명령어를 통해서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되고요. 삭제하고 명령어로 좀 확인해 보면 깔끔하게 삭제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마스터 3개, 슬레이브 3개 처음 구성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해체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러시 얼이라는 명령으로 통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날리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리셋이라는 명령으로 리셋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발표했는데 일단 준비한 것까지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 레디스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혹시 내용도 혹시 스터디 했나요? 혹시 리밸런스 여기서 네. 리밸런스에 대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니요, 그 그림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쿠팡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보면 리밸런스 샤딩 작업하면서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 공유가 안 되나? 제가 공유 중지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레디스 리밸런싱이라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찾는 사이에 조금 더 진행해 보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실습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텍스트 어쨌든 이 문서는 줄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치면. 네, 그냥 그대로 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갔지만. 다른 분들은 질문 사항 없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레디스에 캐시 구조가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시 하나가 네네. 루커 사이드 캐시랑 라이트백 2가지 있는데, 어떤 거 구조로 지금 실습 구현하신 건가요? 글쎄요, 무슨 구조일까요, 이게?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본 걸로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웹서버에 접속을 할 때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를 레디스에 저장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캐시를 쓰는 거고.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사이트가 있는데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그 데이터를 굳이 레디스에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레디스에 저장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그 레디스에 올라가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개발하는 방식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클러스터 구축을 한 것뿐이고, 이거 구축된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방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 캐싱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개발자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말씀하신 거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리스트, 아까 LRU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호출이 됐냐,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그 로그를 쌓고 또 쌓인 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삭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익스파이어 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LRU로 작동하는 동시에 따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만료 태그를. 만료 태그를 지닌 것 중에서 최근에 액세스한 것 중에서 가장 액세스 덜한 거를 삭제하는 그런 정책도 있기도 해서, 그거는 일단은 뭐 개발자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어떤 식으로 캐싱을 할지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리밸런싱 했던 이미지를 제가 딱 스샷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회사 서버에 있어가지고 아, 이게 참 괜찮은 딱 자료였는데 잠깐만요.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없어요? 다른 분 레디스나 뭐 이런 멤캐시, 메모리 캐시 이런 거 써보신 분은 없죠 거의. 거의 승훈이나 아니면 뭐 진수나 그 정도. 실제로 그 레디스는 개발자 영역에서 좀 많이 쓰긴 해요. 아까 승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로직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개발자 영역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TA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밸런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안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링을 잘 묶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좀 그렇고 개발자들이 좀 레디스를 더 잘 만지고 주무르긴 하죠. 이 레디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직 실습은 안 해본 거죠, 승우님은? 네, 그냥 아까 음, 보여드렸던 그 세션 클러스터링 정도 해본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거 해본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실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고생 많이 했네. 다른 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자료는 카톡으로 한번 던져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다음 세션 준비할 사람 누가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 좀 정하고 7월 달 이날이니까 16일, 7월 16일. 진수가 준비할래? 전 프로젝트 때문에 좀 더 뒤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 정원이가 해볼래? 저요?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지금 이번에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그거 그대로요? 그거로 해서 한번 해보든가. 네, 혹시 그럼
지금 정원이가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회사 있는 쪽으로 투입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되게 많은 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잠깐 키워드를 던진다고 하면 아마존 거기서 이제 EC2의 기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다음에 람다, 코그니토, 그다음에 SES랑 SNS 연동을 하고 코드 커밋에 젠킨스, 엔시블도 쓸 거고 아마 아테나, 프로메테우스, 포스트그레랑 그래파나, 텔레그래프, 테라폼 이 중에 하나 그냥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테라폼을 대신할 수 있는 크라우드 포메이션 써본 사람 손 있나요? 한번 저요. 써보기는 했어요. 써보긴 했어요. 크라우드 네. 포메이션. 그러면 크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준비를 해서 한번 그 실습을 하고 거기에 이제 테라폼도 써본 사람들도 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네. 차이점 그리고 인스턴스를 이제 뭐 깡통까지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하면 참 어떨까. 그러면 업무도 하면서 어차피 그 블로그에도 다 올릴 거잖니 네가. 그죠.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 두 개 크라우드 포메이션과 뭐 젠킨스까지 연결하는 거 좀 애매하니까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고 네. 그 두 개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18일이니까 네. 다음 달 오늘인 7월 16일 금요일 날 밤에 네. 9시에 이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진수는 바쁘다고 하니까 넌 8월 달에 해라 그러면 괜찮냐? 저 혼자 남았나요? 누구 남았어요? 너 혼자 남았잖아. 아, 그래요? 아니면 소영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소영이는 한 9월 달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다들 쿠버네티스에 관심 있으시면 저는 그걸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쿠버네티스에서 마스터노드, 워크노드 해서 거기에 팟 띄우고 거기에 있는 서비스 올려서 뭐그 정도? 아니면 좀 더 레벨 업? 아니면 EKS? 뭐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한번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뭐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되는 거는 뭐 크라우드 포메이션과 테라폼에 대해서 미리 예습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쿠버네티스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뭐 윈도우 기반에 있는 쿠버네티스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 기반의 EKS도 있을 거고 아니면 VM 기반의 쿠버네티스도 있는데 네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버든도 안 가고 재미도 있고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어떠니? 뭐 그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치? 그 방향을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파드를 하나만 띄운다든지 음. 아니면 아예 뭐 인그레스부터 서비스랑 뭐 디플로이먼트까지 할 건지 근데 뭐 그런 거에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잖아요. 인그레스부터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쿠버네티스를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50%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내가 볼 때는 50%좀 이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한 2달 정도면 좀 그때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테라폼이나 아니면 크라우드 포메이션 이 정도는 뭐 한 달 정도의 스터디면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난이도를 알아서 조절해봐. 지금 회사에서 EKS여서 올려서 쓰고 있는 상태지 지금은. 네, EKS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VM 기반으로 테스트할 거니 아니면 EKS 기반으로 테스트할 거니? EKS 하겠습니다. 어떤 거로? EKS 하겠습니다. EKS로. 그래.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EKS 기반으로 한번 올려보고 승훈이는 해봤지?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습 삼아 EKS를 올리고 원래 테라폼으로 해서 EKS까지 올려가는 그런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팟도 한번 띄워보고 그 서비스 모듈도 한번 연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한 두 달 정도 쉬엄쉬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뭐 빡세게 그냥 하루 이틀 자꾸 쭉 풀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지금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죠? 승우님은? 아,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음.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케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마이크 지금 뭐 범수는 아직 안 들어온 거지? 줄기만 들어왔나? 후보로.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정원이가 크라우드 포메이션 16일. 네. 그다음에 8월 20일 날에는 진수가. 그때쯤이면 거의 프로젝트 끝나는 거 아니냐? 진수 한참 더 바쁠 텐가? 네, 저 11월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지금 이제 뭐 잠깐 공유를 하자면 진수는 지금 스타트업 있는 그쪽에서 개빡세게 지금 TA 역할을 빡세게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정원이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승훈이도 요즘 야근 많이 하니? IBM 때문에 죽겠습니다. IBM 클라우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 저기 아마존 네. 클라우드로 좀 저기 차주 정도의 이직할 생각은 없나? 정원이 옆에서 해서 그쪽으로 좀 괜찮긴 한데. 다들 근황은 어때요? 저기 줄기 맞나? 지금 들어와 있는? 안 들어왔나? 마이크 좀 켜보고 JUL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줄기 맞는 거 같지? 아마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어서 마이크 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소영이는 아까 인사했니? 인사 좀 해. 종찬이 이제 들어온 건가? 종찬 마이크 좀 켜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찬이 어떻게 지내냐? 저는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아까 그 뭐냐 제이보스 맞아? 그건 네, 해결했어? 제이버스 연동은 완료했고요. 아, 네, 했고. 지금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AWS, 애저까지 지금 현재 애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어? 그냥 자체가 애로사항이에요. SI에서 지금 파묻히고 있고. 저기 그만두고 줄기. 싶어요. 어? 그만두고 싶어요. 잘 됐다. 야. 너 다음 주에 자리 이력서 들고 빨리 와라. 써줄 테니까. 여기 지금 자리 되게 많이 있어서 우리 지금 친구들에게. 그래도 3, 4 프로젝트 다 해봤네요. 그러니까 애저랑 멀티클라우드 다 해봤네, 그지? 너도 지금 요즘에 쿠버네티스 하고 있는 상태지? 쿠버네티 아니고요. 어.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네, 제가 미드웨어 건드라고 해가지고 저 미드웨어 하고 있고요. 음. 또한 보안 솔루션 검토하라고 해서 보안 솔루션 검토하고 있고요. 아, 삼춤을 만들라고 해서 삼춤을 만들고 있고요. WD 맞나? 그것도 하라고 해서 또 하고 있고. 그거 이제 그만두고 이력서 들고 삼성페이 쪽으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일단 준비를 해보자.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거사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는 사원입니다. 여쭤보는 게 요즘 비사에서 사람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뽑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연봉 30% 이상 플러스 알파라고 하던데요. 진짜요? 진짜예요? 비사요? 한 대리 이상 30% 이상이라고 말하던데요. 급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사람을 진짜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근데 확실히 애저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일적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다음 주에 오고. 줄기는 좀 어때? 오늘 야근한다고 범수도 못 들어오고 뭐 그러긴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 아직 안 되나? 집에 못 도착해서. 없는 거로. 그래, 지금 이제 딱 50분 지났고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막 사는 모습에 참 기쁩니다. 어쨌든 좋은 날 있을 거니까. 여기 채팅 누가 왔는데
아직 지하철이래. 줄기는 아직 지하철. 어, 범수는 오늘 갑자기 야근 생겨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또 막 울고 있고. 다들 퇴근했죠? 네. 예, 예. 그래. 다들 퇴근했고 범수는 일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그래요. 그러면 더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없으면 딱 50분 그리고 뭐 다음 달에 한번 정원이가 준비하는 거 하고 이제 쿠버네티스는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다 5%씩 해서 조금씩 떼내다가 이런 POC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속히 뭐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기에 올빵하고 올인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수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에서 아마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 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거기서 많은 경험과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쿠버네티스가 좀 활발하게 되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기업으로 볼 때 한 35%에서 40%까지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요. 쿠버네티스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해두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디스나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에 관련돼 있는 것도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도 해야 되고 요즘은 진짜 할 게 되게 많아요. 얇고 넓게 많은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두들겨 보고 해야 그게 다 자기 거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소영이는 언제부터 출근한다고? 7월 7월 1일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아직 포지션이나 이런 거 없고 현재 휴직지에서 인수인계하고 7월 네, 1일부터 MS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한 달 동안은 교육 연수 비스무리하게 하고, 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시작하는 건 8월 1일부터일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 잘했다가 내년도에 봅시다. 꼭 올 거지? 네, 네, 딱 스탠바이 되면은 이제 바로 해서 준비해서 하는 네, 거로 합시다. 네. 그래요. 그럼 다들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보는 거로 하고 중간에 이제 뭐 번기시거나 아니면 또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카톡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백수 아니고 다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그 카톡방에다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저번에 종찬이처럼 올려요. 해결했니? 제이보스 그 참? 아까 해결했다고 아, 이게 그랬나? 제이보스 마스터했어요. 마스터 했지? 껌이에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잖아. 너네 지금 아까 전에 약간 나왔던 것처럼 네 제이보스 했다고 하니까 그 스탠드 언론에서 클러스터링 묶는 그런 과정도 있지. 네, 없나? 근데 어, 확실히 그 어, 제이보스 팔수록 어,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어. 또 지금 얘기한 것도 벗어난 거지만 음, 답답해요. 알아.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네드 쪽에 기술 지원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음, 구독 서비스도 신청 안 해놓고서 하라고 하니까 맞아. 아, 그래서 그 지금 종찬이가 나가 있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제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다 메인터넌스를 맺고 그 엔지니어들이 다 그걸 메인터넌스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딥다이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지금 메인터넌스 없이 그냥 종찬이가 그냥 맨땅 헤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고 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주말 내내 한 3, 4일 정도 고생했을 것 같긴 한데 맞니? 네, 맞습니다. 음. 그 추가적으로 또 고도화 시켜야 되는 게 셀 음. 스크립트로 좀 짜서 음, 좀 이렇게 자동화하는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음, 이런 부분이 아직 제가 미흡하다 보니까 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음, 일단 그래도 연동이 돼가지고 음, 배포까지 되니까 일단은 음, 끝났습니다. 음. 그래, 그게 딱 성취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파면 이 정도는 껌이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고서 여길 좀 못 올라가겠네 막 그렇게 되면 IT는 나랑 맞지 않나 보다 이렇게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는 이제 도움을 터치를 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협업하고 코업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인맥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굳이 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거를 자문자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올 수 있는 게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될 때예요. 그렇게 1년을 잘 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스터디에 다 모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점점 더 성장될 수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기대해보죠. 이제 10시 딱 되기 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들 더 궁금한 사항이라는 거 없어요? 스터디 외 기타 등등. 그 AWS 서비스 중에 이제 많잖아요, 엄청. 예를 들어 엄청 많지. 뭐 미디어 라이브, 뭐 미디어 컨버트, 뭐 음. 게임 리프트,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많지.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음. 파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 우선순위 없어. 왜냐면 네.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이나모 DB에서 S3도 올려야 돼. 근데 올려야 되는 게 내가 쓰고 있는 사이즈가 100TB야. 근데 내가 써야 되는 사이즈는 110TB야. 10TB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하다기보다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 하나에 대해서 모듈이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딥다이브를 갖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마존 이 케이스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붙여서 이렇게 제이보스에 뭐 톰캣 뭐 여러 가지가 아프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쪽 주변을 이렇게 놀아야지 아마존 서비스에 내가 게임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이를테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완전 번외로 그냥 심플히 장난감처럼 생각하면 그런 정도도 파악하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내가 레디스나 아니면 클러스터다 아니면 멤캐시다 그 메모리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으면 노에스큐엘을 좀 더 파보고 몽고디비도 써보고 뭐 노에스큐엘을 쓸 수 있는 모든 걸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전파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완전 동떨어지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기업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비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딥다이브 해서 그렇게 좀 연관 관계를 갖고 기업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니즈를 맞추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 2분 남았어요. 10시에 파할 겁니다. 좋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모이기 전까지 뭐 스파식으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 개인 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줌으로 해서 상담 뭐든지 다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네, 다음에 또 봐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죠. 수영 씨.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고생- 주말 보내세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했어요. 네,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 달에. 네, 안녕. 들어가세요.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했어요.